경제적 자유로 가는 최소한의 습관. 하루 10분 동공부의 김경필입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직장인이라면 몇 퍼센트를 저축해야 할까라는 내용을 말씀드릴 텐데요. 시작하기 전에 먼저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버튼까지 꾹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동안에 방송 출연을 하면서 그리고 또 유튜브에 나가면서 많이 받게 된 질문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직장인 얼마나 저축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자, 이것은 뭐 상황에 따라 다 다르기 때문에 딱 떨어지는 이야기를 하기는 어렵죠. 그야말로 그때그때 다를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렇게 딱 떨어지는 답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 답을 찾기 위해서 힌트를 한번 보면,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직장인들의 절대소득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계속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직급과 호봉이 올라가기 때문이죠. 자, 그러나 저축률은 계속해서 떨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소득이 올라도 저축률은 떨어진다. 자, 그래서 20대 때, 사회초년생 때 굉장히 저축을 빡 이렇게 세게 하면 물론 힘들겠지만 소득이 올라갔을 때 저축률을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저축률 조금 떨어집니다. 그러나 저축의 볼륨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30, 40대 때 소득이 굉장히 높을 때 이렇게 어느 정도의 저축 볼륨이 유지가 된다면 저축 가능 시기에 원금을 확보할 수 있다라는 거죠. 지금 저희가 원금 시리즈를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익률보다 원금. 원금이 일단은 우선 어느 정도 볼륨이 돼야 된다. 자, 저축률은 계속 떨어집니다. 마치 이것은 그래비티의 법칙, 저축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이렇게 소극적으로 찔끔 저축을 하게 되면, 저축률이라는 건 소득이 이렇게 올라갔을 때 절대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저축 가능 기간 동안에 우리가 원하는 수준의 원금을 확보할 수 없고, 이 정도밖에는 원금이 확보가 안 된다면 아무리 수익률이 높아진다 하더라도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책에서 연령대별 저축률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아니, 이게 웬 청천벽력 같은 소리냐. 사회초년 시기에 3, 40%만 쓰고 6, 70%를 저축하라고? 와, 이게 가능하냐? 자, 물론 힘들지만 꼭 해야 됩니다. 왜? 결혼하고 자녀를 키우는 이 활동기에 재테크 가장 중요한데요. 이때 우리가 40에서 50%가 저축이 가능하려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쉽게 말할 때 맞벌이 하면 보통 빨리 내 집 마련하고 노후 준비도 하고 경제적 안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한 사람 번 거는 저축한다. 말은 쉬운데 실천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게 왜 그러느냐? 미혼 때 각자 월급을 6, 70%를 쓰다가 갑자기 결혼했는데 한 사람 거를 저축한다? 이게 되겠느냐?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사회초년생 때 반드시 6, 70%에 도전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작가님은 얼마를 저축을 하셨느냐? 사회초년생 때를 물어보면, 저는 1990년대 후반에 삼성그룹에 입사를 했습니다. 당시에 첫 월급이 155만 원 정도였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물론 이 155만 원이 지금 돈하고는 다릅니다. 현재 화폐 가치로 얘기하자면 한 3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당시 신입사원 시절을 생각을 하면 재미있는 추억 하나가 떠오릅니다. 굉장히 유명한 분하고 제가 같이 근무를 했는데요. 여러분들 다 아시는 바로 이분이죠. 예. 현재 신세계그룹의 부회장이신 정영진 부회장. 저보다 나이는 한참 위인데, 그러니까 제가 이분하고 같이 입사를 했으니까 결국 입사 동기입니다, 이분하고. 재밌는 거는 제가 대리를 한 4년 만에 달았는데, 4년 있다가 이분이 어디 계시는가 봤더니 이분은 바로 상무. 그러니까 뭐 아무리 제 흑수저가 월급쟁이 재테크 잘해서 성공하고 다 아무리 흑수저가 날고 겨봐야 금수저한테는 안 되는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그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자, 이 여담이고요. 일단 본론으로 돌아와서, 그러면 사회초년생 때 얼마를 대체 저축을 한 것이냐라고 물어보면, 80% 저축을 했습니다. 이 저축에 80% 했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좀 열받아 하시고, 어떤 분은 심지어 욕하시는 분까지 있더라고요. 근데 너무 흥분하지 마시고, 제가 당시에 124만 원을 저축을 했죠. 80%.
시대적 배경을 봐야 됩니다. 그냥 화만 내지 마시고요. 당시에는 말이죠. 이게 없었어요. 이런 것들이. 인터넷이 일단 없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스마트폰 없죠. 페이스북 없고, 카카오 없고, 카카오 없으니까 카카오 페이가 없겠죠. 예. 그럼 뭐 인터넷 쇼핑 이런 건 뭐 상상도 못할 일이고, 내비게이션이 없으니까 어디 가지를 못하겠어. 예. 그 다음에 예. 인스타그램이 없었습니다. 자랑할 거리도 없지만 자랑질 할 만한 일도 없어요. 예. 그 다음에 해외여행이요. 해외여행이 없었습니다. 예. 해외여행이라는 게 저는 사실 지금도 뭐 저는 파리는 가본 적이 없는데 뭐 파리 바게트는 자주 가지만 당시에는 신혼여행도 다 제주도로 가던 시절이거든요. 그러니까는 해외여행 없었고 쿠팡 없었죠.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이렇게 없는 게 많았는데 예, 당시 뭐 이런 건 있었습니다. 예, 이런 건 지금도 있죠. 근데 이런 거 있었어요.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뭐가 지금은 가장 이제 중요하냐면 아시겠지만 배민하고 엽떡 이건데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이 배민하고 엽떡이 당시에 없었다는 거죠. 이게 우리나라는 말이에요. 배민과 엽떡이 없는 나라였단 거죠. 1990년. 그러니 뭐 돈 쓸 일이 있냐 이거예요. 물론 80% 저축을 했다는 거는 뭐 모든 사람이 그랬다는 건 아닙니다. 그 당시에 80%도 굉장히 특이한 일이었지만 그래도 그때는 한 50% 정도는 저축할 수 있지 않았을까. 아무리 못해도 이런 시절이었다는 거죠. 네, 이런 것들하고 지금 우리가 이제 친하게 지내고 있는데, 자, 우리가 왜 이렇게 원금을 수익률 이전에 중요하게 생각을 하느냐. 이제 올해 7월이면 3기 신도시 사전 청약이 있습니다. 여러분 뭐 나는 지금 돈 모은 게 없어갖고 이건 뭐 남의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죠. 왜냐면 대한민국에서 유일한 안전자산인 이 내 집 마련 이거를 성공하지 못한다 그러면 재테크는 모든 것이 다 물거품이 되는 거거든요. 일단 첫 발을 잘 띄어야 되는데 지금 내가 시드머니가 많지 않으니까 청약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기존 주택을 산다는 것은 사실은 좀 상당히 좀 무리가 있죠. 자, 그럼 3기 신도시는 얼마냐. 3기 신도시 평균 1제곱미터 당 평균 분양가가 676만원이라고 합니다. 뭐 지역마다 좀 차이는 있겠지만. 자, 그렇다면 33평형 전용 84제곱미터가 얼마 정도 된다는 거냐면 5억 7천 정도 된다는 겁니다. 5억 7천 정도 된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뭐냐면 결국 말이죠. 얼마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냐면 3년 내로 3억이 있어야지 청약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50% 정도 지금 이제 뭐 그 지역에 따라 투기 지역이냐 조정 지역에 따라서 중도금 대출이 어떻게 되느냐는 좀 달라지겠지만 어쨌든 최소한 지금 앞으로 3년 동안 돈을 모아서 두 사람이 만약에 이제 맞벌이를 한다면 두 사람이 3억 정도 모을 수 있는 시드머니를 집에 집어넣을 수 있어야 이게 청약이 가능하거든요. 나머지는 대출을 하고 뭐 잔금 치를 때 전세를 주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3억 정도를 앞으로 3년 동안 두 사람이 만들 수 없다라고 하면 이거 청약 자체도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집 얘기하니까 막 흥분하게 되는데 결국 원금이 왜 중요하냐를 지금 계속해서 말씀드리냐 하면 이 내 집 마련의 첫 번째 단추를 끼기 위해서다라는 부분이죠. 여러분 혹시 집에 대해서 혹시 구해줘 홈즈라는 프로그램 저도 뭐 재밌게 잘 보고 있는데 이거 보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굳이 그 비싼 아파트를 6, 7억짜리 5, 6억짜리 사야 되나? 조금만 외곽으로 나가도 이렇게 넓고 굉장히 괜찮은 집이 있는데 라는 생각을 자꾸 하게 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이게 구해줘 홈즈가 아니에요. 사실은 이게 구해줘 인테리어야. 인테리어만 맨날 보여주는 거예요. 사실 이게 젊은 우리 직장인들 한창 사회생활 해야 되는 분들이 살 수 있는 집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굉장히 경기도 외곽에 있는 뭐 프리랜서나 아니면 뭐 예술가들이면 모르겠지만 그래서 집이라는 것은 말이죠. 집 안의 인테리어가 아닙니다. 커뮤니티, 환경, 로케이션 이 세 가지가 집이다 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레디칼이라는 말이 있죠. 성공은 레디칼에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든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벌레가 무슨 벌레인지 아시죠? 대충, 적당히.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근본적으로 철저하게 확실하게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단 말이 있습니다. 왜 지렁이는 밟으면 꿈틀할까요?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하는 이유는 이겁니다. 주렁이를 대충 밟아서 그래요. 확실하게 밟아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꿈틀하냐고. 자, 그래서 우리가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는 가이드라인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직장생활 6년에서 10년 차라면 지금 45% 정도는 소득에서 저축을 하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런데 이게 가능하려면 5년차 이하일 때 반드시 60%를 저축을 해야 한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배운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하면서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